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또 다른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 그룹이 이렇게 있고 여자 그룹이 이렇게 있어.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공을 빡 던진 거야. 섞여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냥 여기에 남자 여자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여기다 공을 딱 던졌는데 남자가 맞는 거죠. 이해가요? 근데 남자인데 얘가 안경을 썼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안경 쓴 애가 맞았을 때 그게 남자일 확률. 남자가 맞았는데 그게 안경 쓴 아이일 확률. 조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보세요. 100명이 있다라고 쳐봅시다. 100명을 우리가 볼 건데 남자, 여자로 나뉘죠. 그 다음에 안경이 쓰고 안 쓰고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총 얘네들이 100명인데 남자를 뭐 60명이 있고 여자는 40명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 중에서 남자 중에서 안경 쓴 애들은 30명이고 안 쓴 애들 30명, 여자애들은 10명 썼고 30명 안 썼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안경 쓴 아이들은 지금 총 40명이 되는 것이고 안경을 안 쓴 아이들은 총 60명이 된다라는 거 우리 간단하게 표 우리가 구해볼 수 있죠. 자, 내가 하나를 찍을 거야. 이 중에 한 명을 그냥 아무나 임의로 이렇게 딱 선택을 했는데 보니까 안경을 쓴 아이들 중에서 남자일 확률을 내가 구해달래. 안경을 쓴 아이였을 때 안경 쓴 아이였고 남자일 확률을 한번 구해봅시다. 안경을 썼다라는 거니까 안경 쓴 아이들인 총 몇 명이에요? 60명이 되죠. 그죠? 총 60명 중에 나는 한 명을 뽑는데 그 중에 남자일 확률을 좀 구해봐달래요. 그러니까 얘는 이때 확률은 60분의 30일 거예요. 그죠? 총 60명 중에 30명을 뽑게 되는 거니까. 근데 반대로 남자 애들 중에서 쏘리. 좀 설명이 잘못됐구나. 안경 쓴 아이들은 60명이 아니라 40명이죠. 40명. 그죠? 40명 중에 30명이 되는 거니까 40명 중에 30명을 뽑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반대로 내가 남자 애들 중에서 안경을 쓰는 애들을 한번 뽑고 싶은 거야. 남자애들은 총 몇 명인데요? 60명이잖아요. 그죠? 60명 중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30명을 뽑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만 보면 여기에 이제 또 복잡한 이런 수식 같은 게 들어가지만 간단하게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뭐예요? 전제 조건이 지금 달라졌잖아. 안경을 쓴 아이들 중에 남자를 뽑냐? 남자 아이들 중에서 안경 쓴 아이를 뽑냐? 그랬더니만 어떻게 돼요? 확률 자체가 달라지죠. 이렇게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다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선행이 되는 사건이 뭐냐에 따라서 확률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보자라는 게 이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럼 조건부 확률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있는데 A라는 사건이 일어난 뒤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난다 라는 걸 우린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B라는 사건이 일어나긴 나는데 뭐가 먼저 일어나겠다? A라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겠다. 그래서 P, B바 A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P, B바 A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났고 먼저 그죠? A라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 뒤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B라는 사건이 뭐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표현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영향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났고 결국 그 안에서 A, B가 동시에 일어날 사건을 우리가 위에다가 써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 이게 A가 일어났을 때 B도 같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합니다. 이해 가셨나요? 뭐 간단하게 P, B 바 A라는 것은 결국 A가 일어날 확률분의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분의 A와 B가 같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이고 걔를 우리가 전체 표본 공간의 그 원소의 개수로 나눠준다면 확률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 이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유형 1번 한번 봅시다. A, B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나왔을 때 P, B 바 A도 있을 수 있고 P, A 바 B도 있을 수 있잖아요. B 바 A 먼저 수식에 맞춰서 한번 공부를 해보면 B 바 A라는 것은 PA분의 PA 교집합 B라고 했으니까 PA가 뭐였냐면 3분의 1분의 A 교집합 B 9분의 2가 되고
만약에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PB가 밑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겠죠. PB 2분의 1분의 9분의 2. 계산해 보시면요. 얘는 9분의 6이 되고요. 얘는 9분의 4가 되네요. 확률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두 사건이 있는데 PB바 A가 0.5라고 했을 때 A바 B는 그럼 어떻게 되겠냐? 우리가 PB바 A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PA분의 PA 교집합 B를 구하게 됐는데 PA가 지금 0.8이에요. A 교집합 B는 몰라요. 그래서 X라고 둘 거고 PB바 A라는 게 0.5래요. 결국 X라는 게 0.4라는 걸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고요. 그걸 가지고 다시 PA바 B라는 걸 구해볼 거예요. 얘는 PB가 선행이 되죠. 그 다음에 PA 교집합 B가 위로 올라갈 텐데 PB라는 게 지금 0.6이고요. 방금 구한 0.4 위로 올라가면 되죠. 답은 3분의 2가 되겠네요. 이해 가셨나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계산 좀 해볼까요? 60조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유형 3번을 한번 봅시다. 다음을 구하여라 했는데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이라고 했고 자, 뭐 A의 확률이 B의 확률이 그 다음에 얘네들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일단 위에다 할까요? B바 A 여라는 것은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인 거예요. 해석을 하자면 그럼 얘를 구할 때는 일단 수식으로 본다면 그냥 요거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B 교집합 A의 여집합.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A가 아닐 확률이라는 거, A의 여사건일 확률이라는 것은 0.4니까요. 0.6이 된다라는 거 쉽게 구할 수 있고요. 비교집합 A의 여집합이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집합으로 봤을 때 비교집합 A의 여집합이에요. 우리 뭐 P 차집합 Q가 있어요. 얘를 우리가 어떻게 썼습니까? P 교집합 Q의 여집합,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차집합이 집합 표현으로 나타냈을 때, 연산자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바뀐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결국은 비교집합 A의 여집합이라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집합으로 우리가 파악을 한다면 B에서 A를 빼달라라는 거예요. B에서 A를 빼달라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겁니다. B에서 A랑 공통된 거 빼주세요 라는 말과 같죠. 결국은 얘가 위에다가 뭘 구해달라라는 거냐면 비교집합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PB일 확률에서 누굴 빼달라? A 교집합 B일 확률을 빼달라. 이 소리와 같아지는 거죠. 그럼 0.6분의 자, 얘는 0.4고 0.5라 그랬어요. 0.5고 교집합을 구해 보셔야 되는데 서로 배반이라 그랬네요. 이걸 못 봤네. 배반이라는 게 뭐예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거니까요. 얘는 0이 되겠네요. 결국 6분의 5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6분의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번엔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얘도 그냥 구해봅시다. 얘를 구해달라라는 거니까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얘네들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좀 구해봐달라. 얘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0.5네요. 거기에다가 얘 A에서 누구 뺀다? A 교집합 B 빼는 거니까 A 교집합 B가 지금 0이잖아요. 요거 확률이 0이니까요. PA일 확률 0.4 즉 5분의 4가 답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4번도 한번 볼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거예요. 소수의 눈이 나왔는데 짝수일 확률을 구해달라.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소수의 눈이 나왔는데 짝수래요. 한 개의 주사위 6개의 경우의 수 소수의 눈이 나왔어요. 소수의 눈이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 A라고 해봅시다. A는 집합으로 표현해보면은 2, 3, 5 세 가지가 있겠죠. 거기에서 짝수일 확률 짝수 B라고 써보면 2, 4, 6일 거예요. 지금 A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지. 소수의 눈이 먼저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거기 안에서 짝수일 확률을 좀 구해보고 싶대. 소수의 눈이 먼저 나와야 되니까 나는 결과적으로는 짝수일 확률을 구하긴 구하지만 소수가 먼저 나왔을 때 짝수일 확률을 구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PA와 PA 교집합 B가 필요하고요. PA일 확률, 즉 세 가지 나와야 되니까 6분의 3이죠. 거기에다가 교집합일 확률, 교집합 보니까 2밖에 없네요. 6개 중에 하나 있네요.
즉 얼마예요? 18분의 6이라서 3분의 1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해 갑니까? 그래서 유형 4번까지 지금 한번 풀어볼까요? 61쪽까지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유형 5번 보시면 다음 표는 이제 가나 두 장난감의 공장의 정상품과 불량품 수를 조사했대요. 네, 보니까 전체 개수 100개 중에 뭐 정상품, 뭐 불량품 이런 식으로 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조건부 확률에서는 이렇게 표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보시면 자, 100개의 장난감 중에 임의로 뽑은 1개의 장난감이 가 회사의 제품일 때라고 했으니까 가 회사의 제품일 사건을 우리는 A라고 볼 거예요. 또 정상품일 사건을 난 B라고 본다면 제품일 때, 가 회사의 제품일 때 정상품일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B를 구할 건데, 정상품일 확률을 구할 건데 A에서의 정상품을 구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구하기 위해선 PA분의 PA 교 B가 필요하고요. PA는 얼마예요, 지금? PA. 정상품, 가 회사일 사건. 정상품이 아니라 가 회사일 사건이니까 총 100개 중에 40개죠. 그죠? 가 회사일 제품이 이제 40개인 거니까. 그 다음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체 중에 가 회사이면서 뭘 구해달라? 가 회사이면서 정상품을 구해달라라고 했으니까 가 회사이면서 정상품일 사건은 몇 개 있어요? 36개가 있잖아요. 그쵸? 즉 전체 중에 36개일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결국 내가 구하려는 확률은 40분의 36이 되더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쉽죠? 근데 얘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볼 거냐면 이렇게 볼 거야. 가 회사의 제품이래요. 가 회사의 제품 중에서 정상품일 확률인 거니까 40분의 36이더라. 이해 가시나요?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그러면 밑에 거 한번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요? 100개의 장난감 중에 1개의 장난감이 나 회사의 제품일 때 불량품이었으면 좋겠대요. 나 회사 60개 중에 불량품 16개. 이렇게 풀어주시면 굉장히 쉬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가 주어지는 것들은 진짜 땡큐예요. 이런 거 틀려오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쉽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냥 바로바로 1초 컷 해주시면 돼요. 6번도 한번 볼게요. 반려동물을 조사했는데 120명의 학생 중에 임의로 뽑은 한 학생이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강아지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학생 중에 강아지 좋아할 확률 60분의 48 하면 되겠죠. 얼마나 쉬워요. 그죠? 굉장히 쉽죠? 자, 해서 물론 이렇게 수식으로 풀어내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사실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희들한테 이렇게 쉬운 문제만 주어지진 않을 거기 때문에 사건을 A라고 두고 뭐 사건을 B라고 두고 뭐 또는 뭐 어떤 다른 알파벳을 써서 사건을 두고 그 사건이 내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일단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들 표가 주어졌을 때는 사실 조금 쉽게 우리가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주셔도 무관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60분의 48이야 이렇게만 공부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뭐 약분 해주시면 5분의 4가 되겠네요. 뭐 이런 거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해서 62쪽까지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유형 6번에서는 자, 어느 도시의 사람 70%는 어른이다. 안경을 쓴 어른은 전체의 40%다. 이 도시의 사람 중 임의로 뽑은 한 사람이 어른이었을 때 안경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 어른일 확률을 A라고 봅니다. 어른일 확률을 A, 어른일 사건을 안경을 쓴 사람의 사건을 B라고 본다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P, B바 A를 구하는 거고 그럼 PA분의 PA 교 B를 구해달라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럼 PA는 지금 얼마냐면 70%가 어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 뽑는 거잖아요. 100명 중에 100분의 70%니까 100분의 70이 되겠죠. 그것분에 자 안경을 쓴 어른이라 그랬어요. 안경을 쓴 어른이라는 것은 뭐예요? A와 B의 교집합을 뜻하는 거죠. A와 B의 교집합일 확률이 40%라는 거니까 100분의 40이겠네요. 즉 7분의 4가 답인데요. 얘도 그냥 이렇게 주어진 거대로 그냥 쭈쭈쭈쭈 정해가지고 풀면 되긴 하지만
표 같은 거 그려서 좀 헷갈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표를 좀 만들어서 구하시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접근해 볼 수가 있어요. 뭐 어른이라고 치고 뭐 아이라고 할까요? 어른 아니면 아이겠죠, 뭐. 그쵸? 자, 아이가 있고 이 도시의 사람 중 70%는 어른이래요. 100명이라고 잡으면 얘는 70명이 되고 아이는 30명이 되겠네요. 그 중에 안경 쓴 사람이 있고 안경을 안 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른은 안경을 쓰고 어른은 전체의 40%라는 거니까 100명 중에 얘는 40명이다라는 거죠. 그럼 안경 안 쓴 어른은 30명이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그죠? 아이는 뭐 몰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뭐 이거를 굳이 뭐 어떤 조건을 달아가지고 구할 수 있으면 막 구해보면 되는 거지만 지금은 별로 필요가 없죠. 근데 나 지금 뭘 구하고 싶다라 그랬어요? 어른 중에서 안경을 쓴 사람을 구하고 싶다는 거잖아. 그치? 어른인데 한 명 뽑았더니 어른인데 그 중에서 안경 쓴 사람 7분의 4더라. 바로 이렇게 구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이 표 그리는 게 지금은 별로 쓸모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어떤 문제 같은 거 풀 때는 표로 구할 수 있으면 표를 구해보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8번 한번 볼게요. 4번에 한 번 비율로 우산을 잃어버린대. 그러니까 4분의 1로 우산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4분의 1의 확률이 있는데, 자 이때 이 학생이 ABC 집을 차례대로 방문을 했다가 우산을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 자, 우산을 잃어버리는 사건을 E라고 한번 해봅시다. 우산을 잃어버리는 사건 자체가 E라는 것은 우산은, 자, 이 P2라는 것은 결국 이거예요. A라는 집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죠? B라는 집에, 아이고, 너 왜 움직이니? B라는 집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피해서 써야겠다. C라는 집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면 A라는 집에서 잃어버린다는 건 차례대로 방문했으니까 내가 A라는 집에 가가지고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A라는 집에 갔어요? 잃어버렸어요? 얼마? 4분의 1입니다. 그죠? 근데 B라는 집을 갈 거야. 그러면 A를 거쳐서 B를 갔다라는 소리니까 A 집에서는 잃어버리면 안 되죠. 결국 얼마냐면 4분의 3일 거예요. 그랬다가 B에서 잃어버려야 되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또 하나, C까지 갔다라는 것은 그러면 A에서도 안 잃어버려, B에서도 안 잃어버려. 아이고, 곱하기가 되어야 하는데 얼마요? 축축. C에서 잃어버려야 되니까 4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근데 지금 얘네들은 요 세 개 따로 구해달라는 거니까 얘는 4분의 1일 거고요. 그죠? 얘는 16분의 3, 64분의 9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산을 잃어버리는 사건 P2라는 것은 얘네들 다 더해 주시면 되겠죠. 더해 준다라고 하면 64분의 16에다가 12에다가 9를 더하면 64분의 21이니까 37이 되나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자 집에 우산을 놓고 왔을 확률을 한번 구해봅시다. A의 집에 그럼 우산을 놓고 왔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의 집에, 그러니까 우산을 잃어버렸는데 그게 A의 집인 거야. 알겠니? 문제를 좀 잘 해석해보세요. 얘를 굳이 해석을 하자면 우산을 잃어버렸을 때 A의 집일 확률. 선생님, A 집에서 잃어버리려면 A 집에서 잃어버릴 확률 4분의 1이라고 했는데 왜 이거를 다시 구합니까? 의문이 들잖아요. 얘는 조금 다른 거예요. 전제 조건이 다른 거야. 알겠지? 우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서 잃어버리는지 몰라. 그 상황에서 A 집일 확률을 내가 구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쟤는 우산을 그냥 잃어버리는 사건 전체를 갖다가 그냥 보는 거고. 이해가니? 조금 말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자, 우산을 잃어버렸을 때 A의 집일 확률이니까 선행이 뭐가 돼야 되냐면 우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A, B, C 셋 중에 하나를 내가 잃어버리게 됐을 거예요. A, B, C 셋 중에 한 집에서 잃어버렸을 것이고 그게 A일 확률을 내가 지금 구해보고 싶은 거야. A일 확률을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우산을 잃어버렸을 때 확률은 64분의 37이에요. 그랬을 때 우산을 잃어버리면서 A 집에서 잃어버릴 확률 4분의 1이 되는 거죠. 얼마예요? 16분의 16이니까 37분의 16이 되겠다. 그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여기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그럼 4번, 5번 마무리 한번 해보세요. 63초까지. 그래서 이제 이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것은 내가 이제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방금까지 배웠던 조건부 확률에서 P, B 바 A가 있잖아요. 얘는 P, A가 일어났을 때 A와 B가 이제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한 건데, 그죠? 그러니까 A가 선행됐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한 거죠. 그때 내가 그러면 A와 B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될까?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날 확률을 한번 구해봅시다. 얘를 어떻게 구할 거예요? PA만 넘겨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PA에다가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 일어나고 B 일어날 확률 곱하면 됩니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 잘 보세요. PA 바 B라는 것도 B가 일어난 다음에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한 거예요. 여기에서 또 PA 교집합 B라는 걸 또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냐면 PB가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PB 일어나고, 그죠? 그 다음에 A가 일어나긴 나는데 B가 일어난 다음에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주면, 그죠?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석을 좀 한번 해보세요. 그게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것이고 굉장히 쉽죠. 자, 다음을 구해봐라. 그러면 P, B 바 A가 3분의 1이래요. P, B 바 A가 3분의 1이라는 것은 PA분의 PA규 B가 3분의 1이라는 거고요. PA가 지금 5분의 3이고요. PA규 B 모르니까 X라고 둘게요. X라고 둔다면 X는 얼마와 같냐면 3분의 1에다가 5분의 3 곱한 5분의 1이네요. 그쵸? 그러면 A 바 B는 뭘 얘기하는 거야? PB분의 PA규 B니까요. PB는 얼마? 4분의 1분의 5분의 1 구해달라. 5분의 3입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일단 수식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직접 문제를 한번 봐봅시다. 얘가 어떻게 응용이 되냐면 500원짜리 동전이 3개고 100원짜리 동전 4개예요. 총 7개죠. 근데 임의로 한 개씩 2개의 동전을 꺼낼 거예요. 한 번에 2개를 다 꼽는 게 아니야. 하나씩 2개의 동전을 꺼내는데, 자, 꺼낸 동전은 다시 안 나올 거예요. 먼저 하나를 뽑죠. 그죠? 그게 선행이 되잖아요. 자, 근데 뭐라 그랬냐면 2개 모두 500원짜리였으면 좋겠대요. 그럼 첫 번째 뽑은 것도 500원짜리, 두 번째 뽑은 것도 500원짜리예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500원짜리를 뽑으려면 총 7개 중에 내가 몇 개의 500원짜리가 있어요? 3개가 있죠. 그죠? 3개 중에 하나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71분의 31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7분의 3이라는 확률은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500원짜리 공을 뽑아놨어요. 뽑아놨어. 그 상태에서 두 번째 손을 딱 넣어가지고 뽑는데 이미 하나 뽑은 것은 개수를 안 치죠. 그러니까 하나 빠졌죠. 다시 넣진 않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안에 있는 동전은 몇 개가 됐어요? 6개가 됐고 500원짜리도 하나 빠져나갔으니까 2개만 남아있을 거예요. 자, 근데 첫 번째 500원짜리 동전을 꺼냈고 두 번째에도 500원짜리 동전을 꺼낼 확률 얼마나 쉬워요? 얼마요? 6분의 6개 중에 몇 개? 2개 남은 것 중에 하나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개 모두 500원짜리 동전을 꺼낼 확률이라는 것은 결국 첫 번째 7분의 3 뽑고 6분의 2를 뽑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답은 얼마? 7분의 1이 되겠네요. 이해갑니까? 결국 얘는 이거예요. 내가 지금 구하려는 것은 첫 번째 동전을 뽑을 사건을 A라고 하고 두 번째 동전을 뽑을 사건을 B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A교 B를 구한 거야. 그지? 첫 번째 500원, 두 번째 500원 뽑을 사건들을 각각 A, B라고 했다면 그럼 이 두 개의 사건에 동시에 일어날 우리가 그 조건을 구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구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가 선행이 되겠죠. A가 먼저 뽑는 거니까 먼저 뽑고 그 다음에 A가 뽑혔을 때 B를 뽑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쵸? 이해갑니까? A가 선행되었을 때 B가 나올 확률을 곱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PA라는 건 뭐예요? 7분의 3이었다 이거야. 7개 중에 3개가 500원짜리였으니까요. 그러면 PB 바 A라는 것은 나머지 6개 중에, 그죠? 2개인 500원짜리를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6분의 1을 곱해주게 된 거예요. 쉽죠? 이해갑니까? 굉장히 쉬워요. 우린 이미 다 할 줄 아는 것들이야. 조건부 확률이라는 명칭과 이런 수식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런 정도의 문제들은요. 다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구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되는 거죠. 자, 한번 풀어보시고 11번도 한번 볼게요. 비슷한 문제라서 같이 봐봅시다. 500원이 3개예요. 똑같죠?
100원짜리 4개예요. 총 7개 중에 한 개씩 2개 동전을 꺼내는 건 똑같대요. 근데 이번에는 조건을 좀 달리 했어. 두 번째 500원짜리 동전을 꺼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두 번째 500원짜리 동전을 꺼낼 이 사건을 B라고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니까. 그러면 첫 번째에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PA에는. 두 번째에만 500원짜리 꺼내면 되는 거니까 첫 번째에는 PA라는 것은 첫 번째 동전을 꺼내는 사건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동전을 꺼낼 때는 500원짜리를 뽑을 수도 있고 100원짜리를 뽑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되겠고, 자 봐봐, 내가 두 번째 500원짜리를 뽑을 거야. 그럼 이 PB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첫 번째 500원을 뽑든 안 뽑든, 그러니까 이거 선행이 되긴 되는데 500원짜리가 뽑힌 다음에 500원짜리를 또 뽑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다가 500원짜리를 뽑긴 뽑는데 500원짜리가 아니죠. 100원짜리를 뽑고 500원짜리를 뽑는 이런 경우도 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PB라는 것은 결국 이거예요. 이 두 가지 합이 돼버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잠깐만, 이거 내가 조금 설명을 좀 이상하게 했는데 뭐라는 거야 이 녀석이. 아이씨, 지금 미안해. 내가 지금 잠깐 또 머릿속이 좀 이상해졌어요. 다시 미안해. 자, PB라는 것은 이 멍청한 놈이 아니 A 500원짜리를 뽑고 교집합을 써야 되는데 선생님 잘못 썼어. 지금 머릿속이 새하얘졌네. A를 뽑고 B를 뽑는 경우와 그 다음에 500원짜리를 안 뽑고,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뽑고 500원짜리를 뽑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PB라는 게.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A교비라는 게 어떻게 돼요? A교비라는 게 잠깐만 심호흡 좀 하자. A교비라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PA가 이제 선행이 되고 B바 A를 곱해주면 되겠죠. PA가 얼만데요?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 뽑는 거야. 먼저 처음에. 그럼 7개 중에 3개 있겠고, 자, 그 다음에 6개 남은 것 중에 2개 뽑으면 이게 500원짜리 동전을 2개 뽑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에도 500원짜리를 뽑았고 두 번째도 500원짜리를 뽑는 거야. 그런 것도 있겠고, 아니면 얘 같은 경우에는 PA여에다가 B바 A여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PA여가 얼만데요? 동전을 안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7분의 4예요. 100원짜리 중에 하나 뽑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개가 남긴 남는데 이번에 500원짜리를 안 건드렸으니까 3개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고, 결국 얘의 값은 7분의 1, 얘의 값은 7분의 2가 돼서 내가 결국 두 번째에 500원짜리 동전을 뽑는 확률이라는 건 더해진 7분의 3이 되겠다. 어딨냐? 7분의 3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해서 66쪽에 여기까지 한번 풀어볼까요? 자, 12번은 다음 확률을 아래의 순서대로 이제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날씨가 흐렸을 때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이 0.7이래요.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올 확률이에요. 그죠? 날씨가 흐렸을 때 비가 올 확률이니까 날씨가 흐린 사건을 A라고 두고 비가 올 사건을 B라고 본다면 결국 얘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올 확률인 거니까 나한테 뭘 주고 있는 걸까? 날씨가 흐렸을 때 비가 올 확률이니까요. 얘는? 배고파. 마리아, 잠깐 조용히 좀 해줄래? 아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 자, 다시. 날씨가 흐렸을 때 비가 올 확률이 0.7이라는 것은 결국 이거예요. 비가 올 확률인 거니까 B인데 날씨가 흐렸을 때 비가 올 확률이라 0.7이 되는 거죠. 날씨가 흐리지 않았을 때니까 얘는 날씨가 흐리지 않았을 때 비가 올 확률이라는 것은 P 얼마? 비가 오긴 오는데 날씨가 흐리지 않아야 돼요. 그게 0.1이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 갔나요? 자, 근데 오늘 날씨가 흐릴 확률이 0.4래요. 즉 PA가
0.4라는 거예요. 내일 비가 올 확률은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자, 오늘 날씨가 흐리고 내일 비가 올 확률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날씨가 흐리고 내일 비가 올 확률이니까 P 뭘 구해달라는 거니까 A 교집합 B를 구하라는 거예요.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올 확률. 그럼 얘는 일단 PA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요? P B바 A를 곱하면 되겠죠. 아이고 너무 좁아. 얘는 PA에다가 P B바 A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PA가 얼마냐면 지금 0.4예요. 그리고 P B바 A는 0.7이니까 0.28이 답이 되겠다. 쉽죠? 근데 오늘 날씨가 흐리지 않대요. 오늘 날씨가 흐리지 않고 내일 비가 왔으면 좋겠대. 오늘 날씨가 흐리지가 않았어. 그냥 P, A 여집합, 교집합 B를 의미하는 것이고 P, A 여집합, 교집합 B라는 것은 오늘 날씨가 흐리지 않아요. 근데 비가 왔으면 좋겠대. 흐리지 않을 때 비가 왔으면 좋겠대. 이거 곱해달라는 거니까 A 여집합은 얼마예요? 오늘 날씨가 흐리지 않으려니까 0.6이죠. 거기에다가 얘가 0.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0.06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4개의 내일 비가 올 확률. P, B라는 건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P, 비교 A 또는 P, 비교 A 열을 더해달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왜? 내일 오늘 날씨가 흐리든 흐리지 않던 비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니까 얘를 두 개를 더해준 게 결국 내일 비가 올 확률이 될 거예요. 더해주면 얼마예요? 0.34가 답이 되겠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이해 가시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3번 맞아 볼게요. 자, 갑과 을이 똑같은 물건을 조립할 건데 갑은 전체 물건의 60%, 을은 전체 물건의 40%를 조립하겠대요. 자, 그 중에 5%, 3%는 잘못 조립된 물건이다 라는 거야. 문제를 좀 이해해 보세요. 자, 뽑은 물건 중에 잘못 조립된 물건일 확률을 좀 구해보고 싶어요. 자, 갑이 조립하는 사건을 A, 을이 조립하는 사건을 B라고 해봅시다. 자, 그 중에서 잘못 조립된 물건일 확률, 즉 잘못 조립됐다라는 걸 일반적으로 2라고 써요. 자, 뽑은 물건이 잘못 조립된 물건일 확률을 한번 구해볼 거야. 그러니까 2를 구해볼 거야. P2를. 잘못 조립된 확률을 구해볼 건데 이 P2라는 거는 A가 잘못 조립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A가 잘못 조립할 수도 있는 것이고 B가 잘못 조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A교 2라는 건 어떻게 구할 거예요? PA교 2라는 것은 어떻게? PA에다가 누굴 곱하면 돼요? A가 조립하긴 조립했는데 잘못 조립된 거죠. 그죠? B교 2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B가 조립했는데 불량품이 나온 거야. 이해 갑니까? 그럼 PA일 확률은 얼마예요? 이거 여기다 합시다. PA일 확률. 전체 물건은 60% 한다 그랬으니까 100분의 60이에요. 거기에다가 잘못 조립할 확률은 5%니까 100분의 5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의 값은 1000분의 0 하나씩 없애주면 1000분의 30이고 이때의 값은요. 얘는 PB가 100분의 40이고 100분의 3이니까요. 슉슉 1000분의 12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잘못 조립된 물건일 확률 P2라는 것은 얘네들이 더하면은 1000분의 42잖아요. 0.042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근데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뽑은 물건이 잘못 조립한 물건일 때의 갑이 조립할 확률. 요거 하나만 더 풀어봅시다. 뽑은 물건이 잘못 조립한 물건이었대요. 잘못 조립한 물건이었을 때 갑이 조립했을 확률이니까 나는 갑이 조립했을 확률을 구해보고 싶은 건데 잘못 조립한 물건일 때의 갑이 조립한 물건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한다? P 2분의 A교 2를 위에다가 써주시면 되는 거겠죠. P2가 방금 구했잖아요. 0.042였고요. A교 2가 아까 여기에서 얼마였어요? 1000분의 30인가요? 결국은 얘 1000분의 42니까 42분의 30이라는 뜻인 것이고 뭐 21분의 15, 7분의 5인가요?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이런 식으로 수식이랑 뭐 뜻 같은 것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14번, 15번. 요거 빠르게 한번 볼게요. 그냥 빠르게. 어떤 야구팀은 날씨가 맑을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70%고 날씨가 맑지 않을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30%래. 이길 확률을 2라고 한번 더 봅시다. 그러면 P2라는 것은 결국 이거예요. 이기긴 이기는데 맑을 때도 이기고 이기긴 이기는데 맑지 않을 때도 이긴다. 맑을 사건을 A라고 한번 해봅시다. 얘를 구하려면은 결국 PA에다가 맑고 어떻게 되면 돼요? 얘를 구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요. A 여에다가 얼마? 2바 A 열을 곱하면 되는 거겠죠? PA가 얼마냐면 지금 내일 날씨가 맑을 확률이 40%래요. 0.4예요. 그죠? 그냥 10분의 4라고 쓸까요? 자, 그때 얘가 이길 확률이래요. 이길 확률. 날씨가 맑을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은 70%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분의 70 플러스. 날씨가 맑지 않대요. 내일 날씨가 맑을 확률이 40%였으니까 안 맑을 확률은 10분의 6이겠죠. 거기에다가 맑지 않을 때 이길 확률 30%라고 그랬으니까 10분의 3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이해갔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10분의 7, 28에다가 18 더해봐봐. 28, 18, 4, 46인가요? 100분의 46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46%라는 것이고. 내일 경기에서 이겼을 때 날씨가 맑을 확률 구해보시면 되겠죠. 시간 관계상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보시고. 자, 15번도 같은 맥락이라서 요거는 너희들이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해볼게요. 자, 해서 숙제는 68쪽까지 한번 풀어오는 걸로 잡아봅시다. 아시겠나요?